매주 수요일 밤 9시 한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과 함께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오늘은 혈압약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그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수면 무호흡증이 혈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 좀 다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이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스페셜리스트는요, 고대 구로병원 순환계내과의 나진호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뵈서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또 몇 개월이 또 금세 지나서 그러게요. 그쵸.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 또 똑같이 여전히 또 바쁘시게 잘 지내셨죠, 교수님? 그럼요. 근데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예. 다들 잘 주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덥고 예. 막 습하고 맞아요. 조금 비도 너무 많이 내리고.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얼른 좀 빨리 시원한 네. 선선한 날씨가 오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혈압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또 유익한 강의 진행해 주시면서 또 시청자분들 질문도 많이 남겨주셔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혈압약을 잘 복용하는 것과 함께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배워볼까 봐요. 네. 네, 또 슬라이드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또 네. 생활요법 어떤 거 할 수 있는지, 정말 네. 도움이 되는 건지, 혈압약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방법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물론 네. 혈압약을 통해서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릴게요. 예, 고혈압 치료를 생활요법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제 그 약을 하나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을 진료를 많이 하다 보면 네. 이 혈압약 하나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요? 잘 조절을 하시면 진짜로 혈압약을 다 끊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고혈압 진단받고 자존심 상해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진짜 좀 독하게 이렇게 네네네. 생활요법을 하고 오시는데, 그 생활요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저염식입니다. 저염식. 그래서 역시 뭐니 뭐니 저염식. 해도 네. 다들 아시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소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루에 평균 한 12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되게 많이 있고, 먹네요. 12g. 최근에는 조금 이제 줄어서 그게 한 8g 정도로 줄어 있긴 한데, 네.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조금 이제 소금으로 간도 많이 나고 간간한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소금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이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거는 6g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먹었던 거에 한 절반 정도의 소금만 섭취를 해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네요. 이제 그 유럽에서는 오히려 또 요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면 더 많이 줄였어요. 5g 미만으로 섭취해라. 막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소금의 섭취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적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돼 있고요. 확실히 더 타이트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네요. 맞습니다. 이게 소금이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에 웰빙 바람이 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소금에 대해 경각심도 많이 가지고 이런 칼로리에 대해서도 많이 섭취를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칼로리가 나왔으니까 또 체중 감량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체중 감량을 또 하셔야 되는데, 이게 체중 감량이 이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체중 감량은 저도 이렇게 하다가도 맨날 실패하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사실은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살을 빼는 그런 여러 가지 약들도 있고요. 주사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거 도움을 받으셔도 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체중 감량 잘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거, 금연하는 거, 이거랑 운동이랑 건강식을 해야 된다라고 대충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확실히요, 교수님.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 웰빙 열풍이 불고 막 저속노화, 뭐 만성질환 관리 맞습니다. 이런 거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밥 먹을 때 좀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물 조금 내가 적게 먹고 건더기만 먹어야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절인 음식 같은 거 조금 덜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그 권고하고 있는 기준보다는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많이 더 먹고 먹습니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항상 저도 그러는데 과자 같은 거 먹을 때 이거 몇 칼로리지? 뭐 이런 네. 거 확인하고 뭐 저 있잖아요. 완전 봐요, 성분표. 예, 예. 옛날에는 그런 거 전혀 안 보고 몰랐죠. 먹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걸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됐고 또 한 네네네.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칼륨입니다. 칼륨. 칼륨이요? 네, 포타슘이라고도 오. 얘기하는데 네네. 칼륨인데 칼륨이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치료 지침에서 진료 지침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네. 칼륨이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혈압이 높으면서 음식을 짜게 먹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자기가 혈압이 조금 있고 고혈압이 있고 약을 먹는데 음식을 짜게 드시는 분들은 칼륨 섭취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심혈관 질환 예방도 되고 하는데 이 칼륨이 보통 이제 하루에 뭐 3.5g 이상 먹어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몸속에 있는 소금기를 네. 많이 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칼륨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고 칼륨을 이제 먹기 위해서는 뭐 바나나 같은 거 생각을 시금치?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맞아요. 떠오르네. 예. 네네. 삶은 시금치도 굉장히 칼륨이 많고 네네. 그리고 으깬 아보카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칼륨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와. 그런 것들 좀 드시면 되는데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다니까 네네. 칼로리 먹으면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칼륨 섭취에도 이렇게 그 신경을 쓰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아니 소금 줄이는 거는 되게 어려운데 네. 칼륨 먹자는 건 좀 더 네. 쉬운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건 먹으면 되잖아요. 먹으면 되잖아요. 안 먹으면 안 먹는 게 괴롭지. 네. 먹자라는 건 다들 좋아하기 때문에. 와, 이거 네. 너무 꿀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수님. 사실 네. 이제 혈압약 드시면서 조금 내가 줄여보고 싶은데 노력해볼 게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칼륨으로도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너무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그리고 운동은 사실 어떻게 우리가 하면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욕심 많으신 분들은 진짜 죽어라고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30분에서 50분 정도 이렇게 조금 등에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저는 네네.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의 그 한도가 자기가 느끼는 것보다 좀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몸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조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운동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유산소 운동을 해야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그 운동할 때 요즘 최근에 또 이런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그 저항성 등척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앉아서 우리가 이런 핸드 그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쥐었다 폈다 하는 거. 그거를 자기의 최대로 힘을 짤 수 있는 힘을 100%라고 그런다면 그거에 한 30% 정도로 한 2분 쥐었다가 1분 쉬고 2분 쥐었다가 1분 쉬고 이렇게만 해도요. 혈압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거 너무 쉬운 방법인데 너무 좋은데요, 맞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운동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당 150분 이상 하셔야 되는데 이런 유산소 운동 많이 아시죠? 수영이나 뭐 자전거, 줄넘기, 달리기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거 외에도 이렇게 등척성 저항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핸드그립만 해도 한 8에서 4 정도 혈압을 떨어뜨리고 우리 이렇게 앉아서 그냥 좌식 생활하면 굉장히 안 좋다는 거 다들 알지만 좌식 생활하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다리를 뻗치는 레그 익스텐션을 이렇게 앞으로 쭉 뻗는 운동을 하시면 또 그게 또 10 정도를 또 떨어뜨리게 되고 그러니까 벽에 등을 붙이고 이런 월 스쿼트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하는 스쿼트도 있지만 등에 불규칙하는 월 스쿼트는 무릎에 조금 덜 피로가 가고 하는 건데 요것만 해도 한 10일 정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생각보다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하나의 꿀팁이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꿀팁이에요, 교수님. 그리고 이거 쥐었다 폈다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요거 진짜 8에서 4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혹시 혈압하면 떠오르는 게 또 스트레스도 있거든요.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스트레스라고 하면 진짜로 열받으면은 목이하고 뒷목 잡고 혈압 올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혈압이 오릅니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런 그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게 되고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싸울 때
그런 자세, 우리 몸이 그런 자세를 갖추게 된다라고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막 심장도 빨리 뛰고 혈압도 오르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고 악성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간다. 스트레스가 이제 한 번 가고 싹 지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지속적으로 이거 계속 뭘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경우에는 그런 교감신경이 계속 올라가 있고 또 잠도 잘 못 자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이 잘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스트레스를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게 문제인데 그럼 즐겨야 되는데 즐기기도 어렵죠. 일단 오는 스트레스는 네. 막을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이게 확실히 좀 혈압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좀 스트레스는 네.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맞습니다. 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님께서는 운동하면서 시청 중이라고 또 말씀을 주시고 지금 수면 무호흡증 관련하셔서도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시네요. 네. 요거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관리를 통해서 실제로 혈압약을 줄이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다는 거죠, 교수님?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놀랠 노자라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보면 한두 명 정도는 꼭 계십니다. 그래서 와. 정말로 말한 거를 너무나 잘 기억을 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부터 그때부터 가셔가지고 바로 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우리 대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지중해식 뭐 네네. 이런 음식들로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리고 살 쭉 빼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누가 봐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올 때 저한테 불평을 해요. 무슨 불평을 하냐면 교수님 너무 많이 혈압이 떨어집니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약을 요만큼밖에 안 드렸는데 조금밖에 안 드렸는데도 이제 정상 혈압이 되니까 이제 약을 먹으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혈압까지 될 정도로 돼서 와서 일단 약을 끊고 한번 지내봅시다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진짜로 그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본인의 의지들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고혈압 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이게 사실 이게 내가 정말 노력해서 혈압약을 줄일 수 있다, 혹은 더 나아가서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는 분들 사실 혈압약을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네. 이거 좀 노력해서 건강을 위해서 네. 우리가 노력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오랜만에 러블리원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굉장히 오래에 대한 감사한 시청자분이신데 오랜만에 또 인사 주셔서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또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내용을 좀 얼른 들어가 볼게요. 이게 사실 일반인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이랑 혈압을 연결 짓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 좀 밀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주셨습니다. 근데 먼저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흔히들 이제 코골이 잘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좀 뭐 비슷한 건지 다른 건지 좀 궁금해요. 어떤 건지요? 저도 뭐 의대 다닐 때 네. 학생일 때는 수면 무호흡증 하면 코골이를 떠올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코골이하고 수면 무호흡증은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잠을 잘 때 이런 좋은 잠은 건강에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거는 아실 겁니다. 이렇게 네. 고양이들이 잘 자고 있는데요. 저렇게 잘 자는 것만 봐도 우리가 스트레스가 풀릴 정도로 힐링이에요. 힐링이 될 정도로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잠을 잘 자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네. 대사증후군 그리고 통증, 네. 뭐 수면 장애, 신경계 질환, 정신이나 이런 거에 다 이제 네. 도움이 되는데 제가 이제 심장내과다 보니까 네.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잠을 잘 잔다,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부정맥이라고 그러죠. 네네. 우리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가장 많은데요. 부정맥, 뇌경색 이런 거랑 굉장히 관련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무호흡증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의 질환입니다. 질환, 병이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네. 외래에서 이렇게 입속을 한번 보거든요. 어머. 네, 지금 여기 사진이 보이실지 네, 모르겠는데 네, 네. 입속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보통 사람들은 입을 아 하고 벌리게 되면
여기가 목젖도 보이고요. 뒤에 네. 숨구멍도 이렇게 크게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편도도 이렇게 좀 보이죠. 예, 편도 같은 것도 보이고 해서 이렇게 입속이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보이지가 않죠. 특히나 네. 이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예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음.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혀가 굉장히 두꺼워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특히나 혀의 텅 베이스라 그러는데요. 혀 뿌리 쪽이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면 이게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어머. 합니다. 예. 이거 집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맞습니다. 정도는. 그래서 아. 저는 다행히 이쪽이더라고요. 근데 오, 네. 이제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면서 네. 입을 벌리고 한번 보시면은 어머. 자기 뒤에 숨구멍이 잘 보이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누워서 주무실 때 네. 이렇게 하얀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코고 왔다 갔다 하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혀가 두꺼워지면 바로 혀가 여기니까 여기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뒤에 숨길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서 드르렁 하면서 이제 숨을 쉬게 되는데 이게 바로 코골이죠. 와. 근데 이제 코골이는 저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드르렁드르렁 하면 시끄럽긴 하고 네네. 옆 사람 뭐 집이 무너지는 것 같다, 뭐 떠나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숨은 쉬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환자가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가 뭐 저산소증이 온다든가 막 이런 교감신경이 막 항진된다든가 그러지는 않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그 혀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이렇게 혀가 두꺼워져서 뒤에 숨길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 숨이 이렇게 컥 하고 이제 막히는 콕? 거죠. 아, 네네네. 이거는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숨을 못 쉬게 되면 이제 산소 농도가 몸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막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막 요동치고 그다음에 혈압도 막 오르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숨이 콱 막혀서 10초 이상 지나가는 거를 우리가 수면 중에 무호흡 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10초 이상 숨 안 쉬는 게 그런 1시간 단위로 따졌을 때 잠을 1시간 잔다 쳤을 때 5번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정상 사람도. 네. 그래서 한 5번 정도까지는 그냥 그래도 뭐 숨 안 자다 보니까 숨 안 쉴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5번 이상 되게 되면 이제 수면 무호흡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5번에서 15번까지가 경도, 15번에서 30번까지가 중등도, 30번 이상 된다 그러면 중증입니다. 아, 30번은 네. 와, 진짜. 근데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30번을 숨을 안 쉰다, 1시간 동안 그렇게 되면 거의 2분에 한 번꼴로 10초 이상 숨을 안 쉰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굉장히 심하죠. 그러네요. 네, 근데 문제는 본인은 몰라요. 왜? 자고 있으니까. 자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가끔 컥 하면서 깨나시는 분들이 네네네네. 있는데 그 깨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몇 가지 신호들을 말씀 주시긴 하셨거든요. 이렇게 컥 소리가 난다. 그리고 자면서 때로는 깬다. 네. 그리고 또 혹시 뭐 어떤 또 시그널 같은 게 좀 뭐 예를 들면 뭐 깨어나지 않거나 뭐 이런 네. 증 어떤 거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이제 그 자고 일어났는데 입이 굉장히 많이 말라 있다. 라는 입이 경우도 말랐다. 입을 이렇게 헉 하면서 입을 막 벌리고 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입이 굉장히 마르게 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잔 것 같지가 않다. 피곤하다는 예, 느낌이 원래는 있을 때. 자고 일어나면 잘 잤다 개운하다 몸이 네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질 않고요. 그리고 낮에도 괜히 졸리고 이렇게 졸리고 뭐 그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좀 앉아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졸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코골이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질환이고 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아예 그냥 뭐 좀 코고니까 불편한 거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이거는 좀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맞습니다. 증상들이 예. 있다.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혈압이 높은 것과 이 수면 무호흡증이 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게 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비유를 하자면 물에 빠진 겁니다. 아, 어떻게 보면 물고문을 당하는 거거든요. 물속에 네. 푹 집어넣었다가 한참 뒤에 꺼집어냈다가
다시 푹 끄집어냈다 하는 건데요. 그거를 한번 여기 영상으로 한번 잠깐 네네네.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네, 궁금합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소리는 아마 잘 들리실 거예요. 네. 저희는 안 들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배가 막 움직이죠. 저거는 이제 숨을 쉬려고 노력은 하는 거거든요. 숨을 쉬려고 노력은 하는데 숨 쉬는 소리가 안 들리는 상황이죠. 근데 엄청 딱 봐도 이제 크게 이렇게 좀 헐떡거린다는 네. 느낌이 있어요. 지금 엄청 헐떡거리고 있는데 네. 이게 숨이 막혀서 그동안 숨 못 쉬다가 한꺼번에 이제 몰아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손으로 막 긁고 막 다리 움직이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다리랑 이런 게 움직이면서도 뇌는 각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숨을 못 쉬면서 이제 각성이 막 일어나게 되고 본인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저런 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숨 쉬고 나서 다시 이제 편안하게 좀 잠들려고 하는데 또 숨이 안 쉬어지죠. 네,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옆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옆에서 보는 사람이 불안할 정도면 굉장히 심한 수면 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건 지금 숨 넘어가려고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자기 때문에 본인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모릅니다. 지금 저렇게 또 막 움직이면서 숨 들여 마시고 막 이제 하고 또 하겠는데 이거는 이제 지속적 양압기 치료라고 네네네. 우리가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이게 뒤에 숨기를 이렇게 충분히 확보해 주는 그런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숨기를 되게 확보해 주니까 환자가 어떻습니까? 똑바로 누워서도 아주 편안하게 잘 주무시죠. 예, 이렇게 이제 잘 치료가 되는 그런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거는 진짜 너무 불편해 보이셔가지고 좀 시급하게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진짜 너무 걱정된다. 옆에서 네. 자는 사람이 불안할 것 같다. 이런 의견들 지금 많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영상까지 보여주시니까 좀 더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내용도 제가 좀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혈압이 잘 조절이 어려운 저항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네. 특히나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좀 많다. 네. 이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 대중에 있어서 수면 무호흡증의 이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잠을 잘 때 5번 이상 숨 안 쉬는 거로만 따지게 되면 한 20% 정도가 되고요. 네. 그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증상 있잖아요. 낮에 졸립고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이런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는 분들을 하면 한 6%,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수면 무호흡증은 그 이완율이 한 6%에서 한 10% 이 정도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내과니까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뭐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그리고 심부전 환자, 부정맥 환자 이런 그리고 대사증후군이라고 우리 옛날에 성인병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당도 많고 뚱뚱하고 뭐 이러신 분들을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고혈압과 심부전 환자의 50%에서 수면 무호흡을 보입니다. 일반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인데 진짜 연관이 있네요. 예, 확실히. 고혈압과 심부전이 50%, 당뇨 환자는 60%, 대사증후군 환자는 63%에서 있다라고 돼 있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그러면 고혈압 중에서도 이제 좀 옛날에 낙성 고혈압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네. 이제 3가지 이상의 약을 씀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조절이 안 되거나 4가지 이상을 써야 조절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항성 고혈압인데 이런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서는 83%가 무료 수면 무호흡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혈압하고 수면 무호흡증이 굉장히 관계가 많다라고 얘기를 드릴 텐데요. 그거는 이제 그 수면 무호흡증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물고문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마구 오르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그 영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심하게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혈압이 되게 높게까지 치솟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많이 올라가시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주무시기 전에 원래 혈압이 120, 80이잖아요. 보통 분들이 120, 80이기 때문에 120, 80인 분들이 이제 자는데 이게 수면 무호흡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무호흡이 오면서 이제 숨을 못 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산소 농도가 뚝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교감신경이 아까 말씀드린 그 교감신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상승을 하게 되면 심장이 막 빠르게 뛰고요. 그리고 심장이 막 빠르게 뛰면서 혈압이 막 굉장히 오르는데 이 혈압이 240까지 올라요. 240이요? 예, 와. 거의 2배까지 오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무호흡이 와서 억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오르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올랐다가 또 숨을 쉬면 또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또 숨을 쉬면 떨어졌다가 이게 밤새 자는 동안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압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게 계속 되는데 문제는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이 다시 말하지만 혈관 속의 압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혈관이 굉장히 텐션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혈관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는 그런 병이 생기게 되고 혈관이 망가지면은 우리가 뭐 뇌혈관이면 뇌혈관, 심장혈관, 심장혈관 이런 데가 다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그 심부전증이라든가 뇌졸중 그리고 부정맥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서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부정맥 중에서도 이제 치명적인 부정맥이 아주 드물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자면서 돌연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거랑 관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다운 검사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심장이 정말 불규칙하게 뛰는 분들이 많아서 자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검사를 하는데 기사 선생님들 불안해해요. 막 저거 그냥 놔도 되나? 보기만 해도 불안할 정도로. 네, 놔둬도 되나? 깨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에서 보기에 숨 못 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심장이 어떻게 뛰고 산소 농도는 어떻게 떨어져 있고 어떻게 가고 이런 것들 다 체크하면서 하는 게 이제 수면 무호흡 검사인데 그런 걸 검사하다 보면 저거 깨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수면 중에 무호흡을 겪는다는 게 혈압이랑만 밀접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짜 생명에까지 위협을 줄 수 있는 뭐 부정맥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정말 심각한 또 질환일 수 있고 우리가 진단이 되면은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 아까 그 양압기 사진을 보여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거 너무 궁금해요. 네. 양압기 치료 자체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치료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살을 좀 빼보시라. 이제 뚱뚱하신 분들은 뒤에 숨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숨길이 막혀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살을 좀 빼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보면 요즘에 뭐 그 살 빼는 주사들 많잖아요. 뭐 싹센다라든가 위고비라든지 또는 일론머스크가 맞았죠. 위고비라든지 뭐 마운자로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런 약들의 데이터를 보면 그런 주사를 맞았을 때 이제 최대 이제 몸무게 한 20% 정도 빠진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면 무호흡증을 할 때 아까 10초 이상 숨 안 쉬는 거를 수면 무호흡 지수라고 그러거든요. 1시간 동안 10초 이상 숨 안 쉬는 게 몇 번이냐라는 걸 수면 무호흡 지수라 그러는데 그 20% 살이 빠지니까 수면 무호흡 지수가 50%가 줄어요. 50%요? 네. 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면 무호흡 지수가 40이었던 굉장히 심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한 살을 20% 빼면서 수면 무호흡 지수가 20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가 중등도 정도의 수면 무호흡증 단계가 내려갈 수 있겠네요. 가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굳이 이렇게 치료가 필요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을 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만 빼셔도 물론 살 빼는 것 자체가 살 1kg 뺄 때마다 혈압이 1씩 떨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살을 10kg 빼면 혈압이 10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140이었던 사람이 살을 10kg 빼면은 한 130 정도니까 약 안 먹고 버텨볼만 하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제 혈압도 떨어지고 수면 무호흡도 좋아지고 그래서 살을 빼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그런 치료다라고 얘기는 하겠는데 사실은 잘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일단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예.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맛있는 게 많은데 안 먹고 저녁에 잠도 안 오고 이거 먹었다가는 이거 잠을 못 잘 것 같고 막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살을 잘 못 빼서 그렇지 살을 빼면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음주하시는 분들은 음주를 안 하는 게 좋은데요. 술을 먹으면 다들 알다시피 근육이 완전히 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의 톤이 완전히 다 다운되기 때문에 이렇게 술을 안 먹고 잘 때는 코를 안 고시던 분들이 술만 먹으면 코 고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술을 먹고 나서 살이
근육이 이렇게 축 처지기 때문에 뒤에 숨길이 막혀서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자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이제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뭐 고혈압이라든가 협심증, 심근경색, 뭐 뇌졸중, 당뇨 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양압기 치료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네. 예, 양압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마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드리고 그 마스크가 양압기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랑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양압이라는 게 우리가 음압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기계에서 바람을 이렇게 후욱하고 넣어주게 되면 우리 뒤에 있는 숨길을 이렇게 풍선 부풀리듯이 약간 이렇게 부풀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을 줘서 여기를 넓혀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좁아지려 그래도 압력이 들어가서 딱 넓혀주는 그래서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압기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양압기 치료가 이제 우리 의학 쪽에서는 의대 쪽에서는 트리트먼트 초이스 뭐 이렇게 네. 한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좋은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교수님. 그 양압기 치료라고 하면 사실 뭐 내가 혈압이면 혈압약을 먹고 고지혈증이면 고지혈증 약을 먹고 근데 양압기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자면서 계속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불편하진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뭐 실제로 적응을 하는지 아니면 좀 불편한지 이런 거 궁금해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죠. 이거 좀 하라 그러면은 하라고 하시면은 뭐 이제 60대쯤 되시는 이런 아저씨들은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살 수 있어. 지금까지 그러고 잘 살았는데 그런 걸 왜 내가 해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마음 약하신 분들은 저 그거 하면 진짜 저 환자같이 느껴져서 약간 그 인공호흡기처럼 생겼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여기 기계 달려 있으니까 꼭 우리가 인공호흡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어떤 분들은 우주선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양압기 치료는 이제 본인이 잘 때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요. 저는 항상 환자분한테 본인이 해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몇 번만 해봐라. 일주일, 2주일만 좀 꾹 참고 한번 해봐라. 라고 하고 양압기를 그냥 딱 던져주고 써보세요 하면은 잘 못 쓰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로 그 따라오시는 분들은 한 10%, 20%밖에 안 되질 않고요. 이런 분들을 잘 따라오게 하려면 양압기를 하실 때 어떠한 게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가 눌릴 거 아니에요. 그 눌린 상태로 이제 그 잠을 자야 되니까 여기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자국도 나고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력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막 칙칙하고 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바람 자체가 굉장히 좀 건조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너무 칼칼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코로 이렇게 보통 숨을 쉬게 되는데 코에 이렇게 막 이렇게 콧물이 많이 난다든가 코가 좁으신 분들은 또 그것 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힘들다라고 했을 때 다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상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건 마스크를 대응법이 있군요. 그럼요. 그래서 마스크 바꿔보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의를 안 하시고 그냥 나 이거 안 맞나 봐. 그리고 던져버리면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번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는 없이는 못 잔다. 이런 얘기를. 너무 편안하시니까. 그렇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고 잤을 때와 안 하고 잤을 때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없이는 못 자요. 그리고 말 안 해도 출장 갈 때도 항상 들고 다니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잘 하시는 분들은 하고 와서 너무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여기 좀 만져봐요. 막 이러면서 나 피부 이렇게 고와진 거 처음이라고. 잠을 잘 주무시니까. 피부가 이렇게 고와진 거 처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주 그냥 활력이 넘친다. 뭐 이런 얘기.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옛날에는 낮에 이렇게 좀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좀 힘들었는데 요새 그런 거 잘 모르고 살았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요. 잠을 잘 잔다. 그리고 자면서 숨을 잘 쉰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매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장치라서 조금 이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잠을 잘 자는 게 더 네. 큰 이점이니까 좀 잘 적응하셔서 많은 분들이 치료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요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때 생존율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서도 보면은 한 18년 정도 추적 관찰을 했더니 이렇게 수면 무호흡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생존율이 뚝 떨어지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건 또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심근경색과의 발생 관계인데요. 미국 메이오 대학교라고 메이오 병원이라고 클리닉이라고 네. 그 미국에서 굉장히 심장내과 쪽으로 유명한 그런 네.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응급실로 오는 92명의 심근 환자를 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봤더니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64명, 정상 28명에서 굉장히 좀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많더라라는 건데요.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심근경색이 오면 가슴이 엄청 아프면서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는데 그 응급실에 실려오는 시간에 따라서 보면 네. 이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 사이에 실려오시는 분들은 거의 91%가 수면 무호흡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면서 수면 무호흡이 심근경색이 온다라는 건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이 잘 때 심근경색이 발생하더라라는 게 돼서요. 이게 이제 급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사례를 제가 하나 들고 네네. 왔습니다. 그래서 남자 26세인데요. 너무 20 굉장히 신기하네. 젊죠. 네. 이 26세의 남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별다른 과거력도 없었고 근데 자던 중에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서 이제 새벽 3시 30분입니다. 새벽 3시 30분 응급실에 왔는데 혈압이 70에 30이에요. 어머. 혈압 70, 30이면 굉장히 낮은 혈압이고 네네. 맥박도 52회. 굉장히 느리게 뛰고 심장도 느리고 혈압도 떨어지고 심근 효소라고 우리가 심장 그 심근경색일 때 올라가는 효소 수치거든요. 근데 이 수치도 많이 올라 있는데 오자마자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 예,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바로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전기 충격 우리 막 이렇게 쾅 튀기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전기 충격 같은 이런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응급으로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을 들어갔는데요. 여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막혀. 혈관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네네네. 여기가 피가 더 이상 안 가죠.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뚫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해서 이렇게 열어주고 스텐트를 놓고 해서 이렇게 큰 혈관이었는데 이렇게 막히니까 환자가 갑자기 이제 죽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가만히 자고 있는데 생긴 거예요. 그죠. 이분은 오셔서 사신 거잖아요. 네네. 이분 못 왔으면 이렇게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우와. 재수가 없으면 이제 죽은 상태로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면 또 손을 못 쓰는 경우도 네. 있는데 이분은 좀 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텐트 넣고 나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뇨랑 고혈압이 좀 있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던 그런 분이고 환자분이 자기 잘 때 이제 그런 거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게 있어서 수면 무호흡을 이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이제 환자는 키랑 몸무게를 보면 BMI가 30 이상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심한 비만이 있다 그러는데 이분은 35니까요. 몸무게가 107kg 막 이런 분인데 우리가 보면은 AHI가 아까 말씀드린 그 1시간 동안 네네네. 숨을 몇 번 안 쉬냐라는 건데 무려 75.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1분에 한두 번씩 숨을 안 쉬는 거죠. 숨을 안 쉬는 거고 이번 보니까 산소 농도가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 97에서 100% 네네. 정도 나오는데 이때 이분은 자는 동안 평균 산소 농도가 85밖에 안 돼요. 거의 응급 상황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이제 네. 안 자는 게 낫겠다. 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거고 많이 떨어질 때는 53%까지 어머. 떨어져요. 이게 53%가 이게 보기가 힘든 수치거든요. 53%. 굉장히 심하신 분이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산소가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심한 그런 분들이어서 이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응급인 거죠. 그래서 양압기 치료를 했습니다. 양압기 치료를 하니까 75.4번씩 숨 안 쉬던 게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와. 네, 그냥 정상된 거죠. 그래서 양압기 치료를 하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수면 무호흡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이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그 한 거고 아까 이제 양압기를 쓰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건데 요게 이제 조금 옛날에 찍어가지고 요게 큰데요. 요즘에 요게 작습니다. 더 작아졌나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수면 무호흡할 때는 이 양압기 기계가 거의 3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300만 원이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하라 그래도 못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부터 나라에서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7,800원 정도면 빌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렌트가 돼요. 네네. 그래서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부담도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저희가 오신 게 지금은 이제 40살이 넘었거든요. 26살 때 네. 와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15년, 20년 정도 다니고 계시는 분인데 아직도 와. 멀쩡하게. 잊을 수 잘 없는 살고. 분이실 것 아,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막 전기 충격하시고. 예, 아마 이 방송 보시면 자기 얘기하는 줄 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치료가 네. 되신 분이니까 아마 네. 기쁘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게 양압기가 굉장히 좋은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좀 거부하시거나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좀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 이거 좀 잘 치료하면 정말 이제 뭐 아까 생명까지 아주 직결된 문제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꼭 진단 받으시면 잘 치료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질문들이 많아서요. 네. 이제 시간이 또 너무 10분밖에 안 나요. 너무 아, 금방 예. 가죠, 교수님. 아, 예. 네, 얼른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주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질문이긴 한데 저희 게시판에 또 미리 길게 남겨주신 질문이 네. 있어서 네. 한번 받아봐도 될까요, 교수님? 네. 동맥경화를 진단받았는데 이제 CT가 필요한지 협착률이 10% 정도 되고 이제 통증이 좀 있으시다고 합니다. 3달째 이제 지속이 되는데 너무 불편하셔서 그런지 이제 강직성 척추염까지 검사를 해보셨나 봐요. 네. 아, 네. 지금 보니까 아마 경동맥 협착이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경동맥을 봤을 때 한 10% 정도 저렇게 좁아져 있는 경우는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 정도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원래 동맥이라는 게 파이프처럼 깨끗해야 되는데 찌꺼기가 끼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낀다는 거는 여기서는 10%지만 어디 다른 데 검사 안 하는 데서는 더 많이 끼어 있을 수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검사했을 때 나왔는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서 검사를 했지만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다른 혈관들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혈압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가슴 쪽에 이제 가슴이 통증이 또 계속 같이 온다라고 하니까 심장을 먹여 살린 혈관이 이제 관상동맥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상동맥 CT를 좀 찍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관상동맥 CT를 찍어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CT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우리가 관상동맥에서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안 해봐도 정상으로 나오면 거의 99%는 정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슴이 아플 때 이제 그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아닌가라고 가장 먼저 걱정을 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생명하고 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쯤 관상동맥 CT는 한번 찍어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또 자세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아서 남은 시간 동안 질문 받아볼 텐데요. 양압기는 혹시 평생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상태가 좋아지면 중단할 수도 있나요? 예, 제가 이제 가장 난감해하는 질문인데요. 너무 많이 주신 질문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살이 좀 빠지고 이렇게 양압기를 빼도 숨을 잘 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안 써도 되겠죠.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그렇지가 않은 상황에서 양압기를 쓰니까 이제 잠을 잘 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잠을 잘 자는데 이제 빼도 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압기는 평생 사용해야 되냐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지만 네. 사용을 하기 싫으시면 그거를 이제 상태를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살도 안 빼고 이런 노력도 안 하시는 와중에 나는 이제 좀 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양압기는 한번 써보시면 압니다라고 제가 보통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잘 자는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쓰시는 분들은 말 안 해도 그냥 저런 질문 잘 안 하시고요. 알아서들 잘 쓰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오히려 막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고 할 그럼요. 정도로 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네요. 실제로 그 술 마시나 유독 코골이가 심해지다. 이거 아마 네. 많은 분들 경험해 보셨을 것 네. 같은데 네. 아까 금주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 주셨죠. 네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금주만 잘 하셔도 네. 많이 좋을 겁니다. 근데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자유롭게님께서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개운하지가 않은데 가족들이 코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검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견 한번 주시면. 당연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개운하지가 않다라는 것들은 잘 때 뭔가가 자기를 많이 괴롭혔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꼭 수면 무호흡증이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수면 다원 검사라는 수면 무호흡증 검사가 있는데 네. 그 검사를 해보면 수면 무호흡증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그 수면 장애 같은 게 있거든요. 뭐 틱이라든가 일어나서 막 말하는 분도 있고 자면서 막 욕하시는 분들, 뭐 돌아다니시는 분들, 자기도 모르게 막 냉장고 가서 막 음식 먹는 분들까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진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수면 무호흡 검사를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을길 산책님께서 옆에서 자는 아내가 제가 숨을 잠깐씩 헉 하고 멈춘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병원에 가봐야 하는 신호인가요? 라는 질문. 제 느낌으로는 50대 50일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옆에서 가는 수면 파트너가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컥 하고 멈춘다라는 정도로는 이제 보통 사람들도 저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발견되는 정도라는 경우에는 이제 그게 그렇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자주 저런 게 보인다라고 하면 병원에 꼭 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되게 중요하게 언급을 해주신 문제인데 김홍성님께서는 수면 무호흡증을 실제로 진단받으셨나 봐요. 근데 혈압 말고도 막 저런 질환 아주 위험한 병도 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당연합니다. 그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우리가 여기가 막힌 상태로 이게 가슴이 이렇게 숨을 쉬려고 넓어지게 되면 우리가 흉구 내에 압력이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 심장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심장이 잘 못 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같이 오고 부정맥이 그래서 잘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부정맥 선생님 보시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수면 무호흡증이 있냐라고 거꾸로 이렇게 늘 체크하는 부분이군요. 있고요.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이런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이 이런 부정맥 시술이나 뭐 이런 걸 해서 부정맥을 정상으로 돌리더라도 다시 부정맥이 재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무호흡증 같은 이런 위험 인자는 반드시 조절을 해줘야 이런 그 부정맥이나 심부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심부전 쪽은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전 환자들도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하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하면 남성분들이 좀 많이 떠올러지긴 하는데 혹시 여성분들도 깜박피님처럼 혹시 폐경 이후 수면 무호흡증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폐경이 수면 무호흡의 그 위험 인자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있다가 폐경이 되면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런 수면 무호흡증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폐경도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러블리원님께서는 혈압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 좀 혈압이 낮다고 뭐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나 봐요. 실제로 높았다가 좀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저게 혈압이라는 게요. 자기한테 맞는 혈압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혈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혈압이 막 180에 100이었던 굉장히 높은 고혈압 환자라고 하면 그 고혈압 환자를 120에 80으로 치료를 해서 낮춰도 되나요? 그러면은 몸은 180에 100으로 그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압인 120에 80으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환자가 어지럽고 힘들다고 느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지나가면 적응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고 이 러블리원님 같은 경우에는 105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5가 자기한테 맞는 혈압인 겁니다.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는 127로 올라가면 이제 몸이 느끼기엔 혈압이 올랐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본인의 혈압을 평소에 어느 정도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몸이 그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혈압은
120에 80 정도로 유지를 시켜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너무 낮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좀 간간하게 드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 120, 80 정도로 낮춰주는 게 예후가 가장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혈압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프리나님께서는 기본 혈압이 보통 90, 50대라고 일상생활이 좀 힘들다고 말씀 주시는데. 예, 저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너무 빼빼 말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통 젊고 굉장히 마르신 분들이 혈압이 저렇게 낮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너무 체중이 너무 저체중 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저체중이다 생각을 하시면 네. 어느 정도 체중을 조금 늘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너무 혈압이 낮아서 자기가 힘든 건지 아니면 힘든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는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너무 혈압이 낮아서 힘들다라고 느껴지시면 조금 음식을 간간하게 드시거든요. 약간 짭짤하게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진짜로 낮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서요. 혈압을 네. 올리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네. 그렇군요. 네, 질문들이 좀 더 있기는 한데 벌써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항상 금방 가는데 사실 그 수면 무호흡증 아직 진단조차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요. 꼭 좀 네. 당부의 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면 무호흡증은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병입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인데요. 제가 그렇게 질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방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부정맥이라든가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그리고 당뇨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부전증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망에 이르는 다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심부전증도 하나의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치료해야 되는 병이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것들이 그 치료를 이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하는 수면 다운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저녁에 밤 8시나 9시쯤에 와서 장치 다 붙이고 하룻밤 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집에 가시면 되는데 입원은 아니고요. 그냥 검사 자체가 자는 검사라서 그런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훨씬 더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사실 뭐 다양한 뭐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다양한 질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수면 무호흡증 좀 잘 기억해 보셔서 우리가 좀 건강 관리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 가지 꿀팁이 너무 많았어요, 교수님.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즐겁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쇼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